안녕하세요. 주식소년 팀원 여러분. 오늘 크리스토퍼 브라운 가치투자의 비밀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6장부터 진도 나가볼게요. 6장 우당탕 떨어지는 주식. 사람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위험한 것은 주가 하락이 아니다. 위험한 것은 주식을 살 때 지불한 가격이다.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의 주식을 샀다면 그것이 위험한 것이다. 나는 투자자들이 두려움에 쫓겨 급하게 주식을 팔아치우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 유가 급등, 살인적인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야기된 1972년에서 74년의 주식시장의 급락,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에 22.6%나 폭락했던 1987년 10월 19일의 블랙 먼데이, 1989년 10월의 작은 블랙 먼데이와 뒤이은 정크본드 시장 붕괴,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이로 인한 주가 하락, 2001년과 2002년의 기술주 거품 붕괴 등 이렇듯 주식시장이 큰 충격 속에 추락할 때 대다수 투자자들은 TV나 신문에 보도된 부정적인 소식들에 위축돼 주식을 팔아치웠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남들이 주식을 급하게 처분할 때 당신은 연가 판매 중인 주식을 꼼꼼히 살피며 주식 쇼핑에 나서야 한다. 재정 상태가 탄탄하고 이익이 꾸준히 나는 기업은 주가가 떨어져도 대부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욕 주식시장에는 떨어지는 칼을 잡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가 높은 주식이야말로 떨어지는 칼이다. 고평가된 주식은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잡으려 하지 말라. 7장 기업 내부자가 살 때 따라 사라. 기업의 경영 상태가 개선되고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기업의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이다. 따라서 어떤 기업의 주요 주주나 경영진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고 있다면 그 회사의 전망은 앞으로 긍정적일 것이라고 확신해도 좋다. 주요 주주와 경영진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고 팔 때 첫째,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둘째, 주요 주주와 경영진은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 팔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익이나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싼 기업의 내부자가 주식을 샀다면 더욱 긍정적이다. 기업 내부자가 지속적으로 주식을 사고 있다면 이는 더더욱 긍정적인 신호다. 반면 주가가 자산 가치에 비해 비싼 기업의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팔고 있다면 이 주식은 향후 수익률이 시장 평균보다 상당히 저조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전망이 밝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업 내부자의 신호는 자사주 매입이다. 기업 이사회에서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면 이는 회사의 주가가 미래 성장세에 비해 낮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주요 주주나 임원이 개인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는 것이든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든 기업 내부자의 매수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기업 내부자는 대개 장기 투자하지 단타 매매하지 않는다. 그들은 대개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산다. 기업 내부자 매수와 자사주 매입은 주로 주가가 이익이나 순자산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이루어진다. 기업 내부자가 사고 있는 주식은 가치 투자자들도 원하는 주식일 가능성이 높다. 8장 찾으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여러 기준에 비춰볼 때 싸다고 분류된 주식들 중에서도 정말 가치가 있는 주식과 싼 게 비지떡이라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주식을 구분해내야 한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가치 투자를 할 때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원칙 중 하나는 안전마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값싼 주식들의 명단은 가치 투자를 위한 출발점일 뿐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9장 싼 게 비지떡인 주식도 있다. 싼 주식들로 투자 후보 명단을 만든 뒤에는 진짜 투자할 주식과 과감히 버릴 주식을 구분해야 한다. 어떤 기업은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투자 후보 명단에 오른 주식들이 왜 싼지 파악해보고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주가가 싼 가장 기본적이고 치명적인 이유는 부채가 많기 때문이다.
부채가 많은 기업은 경기가 나빠지면 매우 취약해진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매우 단순한 기준으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측정했다. 자산이 부채보다 2배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치 투자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대개 평범한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기업이다. 워렌 버핏이 즐겨 말하는 절대적 우위로 부정한 기업이라면 더욱 좋다. 절대적 우위란 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에 대해 특허권으로 보호받고 있거나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물론 경쟁은 언제나 있다. 절대적 우위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이면 최소한 몇 년간은 안정적으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나는 일상생활에서 늘 필요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업을 좋아한다. 우리는 모두 습관의 동물이다. 쇼핑할 때 소비 제품은 선호하던 것을 반복해 구매한다. 나는 여러 기준을 통해 추려낸 투자 후보 명단을 언제나 의심을 갖고 꼼꼼히 분석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나 마음이 편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 가차없이 투자 불가 명단으로 옮긴다. 투자를 결정할 때 나의 가장 좋은 친구는 투자 불가 명단이다. 부채가 과도하게 많거나 노조가 강성이거나 퇴직연금 부담이 크거나 외국 기업과의 경쟁이 심하다면 그 주식은 투자 불가 명단으로 옮겨라. 나는 오랫동안 갖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 자산을 크게 늘려줄 수 있는 명품 주식들로 포트폴리오를 채우고 싶다. 10장 기업 건강검진 1. 대차대조표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항목은 유동성이다. 유동성이란 기업이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의 양을 말한다. 유동성은 경기가 내리막일 때 기업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대차대조표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또 다른 항목은 부채다. 기업의 빚은 어느 정도 있는지, 빚이 있다 해도 불경기 때 버텨낼 수 있을 만한 자산은 충분한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나는 기업의 재정 상태에 관한 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보수적인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기업이 갚아야 할 모든 부채를 빼면 자기 자본, 즉 순자산이 나온다. 이 순자산 가치가 바로 기업의 자산 가치, 장부 가치다. 부채 비율을 같은 산업에 속한 다른 기업과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부채 비율을 비교해보면 그 기업이 시장의 경쟁 구도에서 어떤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대차대조표는 기업 분석의 출발점이다. 대차대조표를 통해 기업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위험 신호를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 단순히 자산과 부채, 순유동자산의 현재 수준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각 항목의 추세까지 살펴봐야 한다. 추세를 보면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전망에 대해 소중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11장 기업 건강검진 2. 이익은 주가를 움직이는 궁극적인 변수다. 수익 또는 매출액은 기업을 움직이는 피와 같다. 매출이 없으면 이익도 없다. 대개 기업의 연차보고서에는 과거 5년간의 매출액과 이익이 함께 기재되기 때문에 매출액과 이익이 연도별로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매출액이 늘고 있으면 사업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매출액이 줄어든다면 우려할 만한 요인이다.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것이다. 나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영업이익을 매우 중시한다. 순이익을 발행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이 나온다. EPS는 주식 하나가 창출한 이익을 나타낸다. 이런 점에서 EPS는 주식의 실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과거 추이를 살펴보면 미처 몰랐던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매출액은 늘고 있는가? 매출액과 비교할 때 비용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익은 꾸준한가? 이익에 주기적인 특징이 있는가? 이익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 순이익을 왜곡시킬 수 있는 일시적인 이익이나 비용이 있는가? 손익계산서를 분석할 때 순이익률도 중요하다.
순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매출액에 비해 순이익이 많다. 즉, 제품 하나를 팔 때마다 남는 이익이 많다는 의미다. 순이익률의 추이를 보면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12장 기업 건강검진 3. 진정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 좀 더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시장의 경쟁 구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지와 성장 전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소개하는 16가지 질문은 기업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이다. 1. 이 기업은 가격을 올릴 수 있는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다면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있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비용이 이전과 똑같이 유지된다면 가격을 인상해 더 받는 돈은 곧바로 이익으로 연결된다. 2. 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많이 팔 수 있는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판매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할인 혜택이나 경품 또는 다른 보상 제공을 통해 판매가 늘어났다면 마진이 축소돼 매출 증가가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3. 기존 매출 수준에서 이익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납품업체나 배송 방법을 바꿔 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 또는 상품 구성을 좀 더 수익성 높은 사업에 집중하도록 변화시켜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가? 나는 투자할 기업을 선택할 때 가장 기본적인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인지 살펴본다. 예를 들어 운송회사나 항공회사는 연료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으며 제과업체는 과자 만드는 데 들어가는 설탕 가격을 관리할 수 없다. 이런 기업들은 기업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따라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4.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가? 격리, 기획, 총무 등 공통 관리비와 관련 급여가 다른 비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비용이 많이 드는 낡은 생산 설비를 폐기할 수 있는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이익 마진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 줄어든 비용은 이익으로 쌓여 수익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매출액이 늘어났다면 늘어난 매출액 중 어느 정도가 이익이 되는가?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영업직원을 늘리거나 공장을 증설하거나 운송비를 더 투입했다면 늘어난 매출액이 모두 이익이 되진 않는다. 또 할인 판매나 다른 보상 제공을 통해 매출액이 늘어났다면 늘어난 매출액에서 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질 것이다. 실제로 매출액을 늘리거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들어간 비용 때문에 마진이 축소되거나 심지어 기업의 전체 이익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6. 앞으로도 현재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나는 산업 평균에 비해 이익률이 크게 낮은 기업을 발견하면 경쟁업체에 이 기업과 다른 뭔가가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이 기업의 경영진이 혁신을 통해 이익률을 경쟁업체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지 생각해본다. 7. 미래에는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일시적인 비용이 있는가? 일회성 지출은 인수 합병이 있거나 공장문을 닫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부를 폐쇄할 때 발생한다.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는 일회성 비용일 뿐이라면 이익은 곧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주가도 다시 올라갈 것이다. 8. 적자를 내고 있어 정리해야 할 사업이 있는가? 손실을 보고 있는 사업부나 판매가 부진한 매장은 매각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기업의 수익성에 도움이 된다. 손실을 보지 않는 만큼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9. 기업 경영진이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에 편안하게 반응하는가? 경영진이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치를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익 전망치가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실제 이익이 전망치보다 나쁘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전망치보다 높으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10. 이 기업은 향후 5년간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 미래 성장은 어떤 방법으로 성취할 수 있는가? 새로운 매장을 열 계획인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계획인가? 다른 기업을 인수할 생각인가? 나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 경영진이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비용과 지출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기업의 몸집이 커진다 해도 매출액 증가가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주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11. 이 기업은 이익잉여금으로 무엇을 할 계획인가? 새로운 매장을 열거나 공장을 증설하는 데 투자할 것인가? 남는 이익은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쓰일 수 있다. 경영진이 남는 현금을 적절히 사용하면 매출액이 늘면서 향후 이익이 증가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2. 이 기업은 경쟁업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미리 대비하고 있는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홀로 떨어져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어떤 기업도 다른 기업이 무얼 하든 전혀 상관없이 사업을 할 수는 없다. 이 세상 모든 기업이 매출액과 이익을 빼앗길 수 있는 경쟁 상태에 놓여 있다. 지금은 경쟁 상태에 놓여 있지 않다고 해도 언젠가는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13. 같은 산업에 속한 다른 기업과 비교할 때 재정적인 상태는 어떤가? 나는 투자할 기업을 선택할 때 경쟁 구도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재정 상태를 갖췄는지 알아본다. 새로운 경쟁에 직면하더라도 투자한 자본에서 창출되는 이익, 즉 자본 이익률이 똑같이 유지될 수 있는가? 경쟁업체보다 부채가 더 많은가 아니면 더 적은가? 경쟁기업보다 부채가 더 많다면 이자 부담이 커서 향후 몇 년간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14. 이 기업은 매각하면 어느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투자할 주식을 고를 때마다 최근에 있었던 비슷한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사업부문 매각될 가격이 이익과 순자산 대비 어느 정도인지 조사에 참조한다. 15. 자사주 매입 계획이 있는가?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기업이 모두 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기업이 자사주를 실제로 매입했는지, 그 결과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어 내가 가진 한 주의 가치가 높아졌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16. 주요 주주나 임원이 주식을 사고 있는가? 기업 내부자가 주식을 사고 있다면 기업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다. 그러나 기업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팔고 있다면 주목해야 한다. 이는 주요 주주나 임원이 회사의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주가가 높을 때 이익을 실현하고 나가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가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2장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13장부터 진도 나가볼게요. 오늘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